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 가방을 보면 알겠죠? 루이비통입니다. 바로 이분이 루이비통인데요. 작은 가방 가게에서 출발해서 지금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뒤에 특허권에 가서도 루이비통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루이비통과 퍼블리시티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오늘 수능 특강 비문학 독서 자료 사회 법률 분야입니다. 자,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입니다. 루이비통 가방,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으로 유명하지요. 사실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는 가방 전문 회사의 창시자의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1950년대 퍼블리시티권이 보장되기 전의 미국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당시에도 루이비통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떤 가방업체가 루이비통의 사진을 부착한 가방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화가 난 루이비통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루이비통의 사진을 활용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범한 거죠. 자, 당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은 있었지만 유명인은 그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명인은 왜냐하면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하니까요.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자, 내 초상권을 이용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재판에서 졌습니다. 왜냐하면 초상권은 프라이버시권과 관계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는 경제적 피해는 규정이 없고 정신적 피해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법의 맹점이었지요. 완벽해야 할 법도 허점이 많습니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지요. 자, 프라이버시권에서 발생한 문제는 바로 법의 맹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퍼블리시티권이 등장했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의 등장 배경, 개념, 보호 범위의 변화를 말하는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사람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성명, 초상 같은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 많은 돈을 받고 광고에 출연하죠. 자, 이 현상과 관련된 분쟁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유명 연예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의 사진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 유명인들이 천문학적 비용을 받고 광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권리 때문이겠죠. 자, 이것 때문에 이 현상과 관련된 분쟁도 또 많이 증가했죠. 자, 이러한 것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쟁들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프라이버시권이 있었죠. 자, 사람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을 처음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도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거죠. 자,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입니다. 그죠? 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사람과 동일시 있는 것들이고요. 보호 대상은 재산적 이익을 보호했습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은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프라이버시권은 정신적 피해를 보호했고요. 자,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박전현 사진 누가 쓸 사람이 없겠지만 쓴다면은 박전현 사진 또 이름 이런 등이 이런 등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죠. 우리 모델들의 연예인들이 바로 이런 권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죠.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하고는 다르죠. 퍼블리시티권은 그 사람 자체다, 그죠? 자,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과 같은 인격적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은 바로 개인이죠. 자,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입니다. 그 프라이버시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이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죠. 자,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의 맹점을 보완하려고 등장했습니다. 자, 뒤에 가면은 맹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퍼블리시티권은 아까 경제적 침해죠. 자,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였습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의 목적과 뜻입니다. 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자, 신체적, 장소적,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되겠죠. 누군가 내 손을 강제로 잡았다면 그것도 침해가 될까요? 그 다음에 사생활 공개. 개인의 개인도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을 다른 사람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했을 때. 그 다음에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그 다음에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 자, 이런 것들이 프라이버시권이 됩니다. 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되는 4가지 유형이고요. 자, 타인의 인격적 요소, 즉 성명, 초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상품의 선전, 영업,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바로 4번째 성명, 초상 등의 침해에 해당되겠죠. 그 앞에 보면은 루이비통 사진을 이용해서 가방업자가 광고를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된다, 그죠? 자,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적 목적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의 피해 보상 대상은 정신적 피해입니다. 경제적 피해가 아니고요. 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과 피해 보상의 대상입니다. 결국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자, 프라이버시권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침해에 대한 법적인 구제 수단은 프라이버시권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일 것입니다. 그럼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유명인은 대중에게 다가가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뭐 대통령에 출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시에 유명인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겠죠. 자, 이게 근거가 됩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유명인이 프라이버시 침해 네 번째 경우 초상이죠. 개인의 초상 사진 등을 침해했는데 이걸 정신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루이비통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피해 입었다고 고발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죠? 앞에 어떤 가방업자가 유명한 루이비통 사진을 붙은 그런 광고를 해서 가방을 팔았습니다. 가령 모 회사에서 유명인 루이비통 씨의 성명 초상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이익은 물론 경제적 이익이 되겠죠. 이어서 루이비통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우회되겠습니까? 자, 정신적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명인은 어떻습니까?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했죠. 그 니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지. 자, 정신적 이유는 니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건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은 정신적 피해의 보상에 그쳤죠. 화가 나죠. 그래서 루이비통이 다시 경제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라는 이유로 또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경제적 피해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유명인은 프라이버시권을 통해서 유명인은 프라이버시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기도 했고요. 이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적 피해가 아니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였으니까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죠. 자, 프라이버시권의 한계입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으로 유명인들의 초상, 사진 등의 피해, 초상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구제할 방법이 없죠. 자, 이래서 등장한 것이 퍼블리시티권인데요. 유명인의 대중성 및 이와 관련된 상업적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1950년대 전의 미국 같으면은 요즘처럼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었겠죠. 자, 퍼블리시티권의 목적입니다. 유명인의 대중성 및 이와 관련된 상업적 가치의 보호가 목적이 되네요. 자, 경제적 이익의 침해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정신적 피해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역할이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의 한계와 퍼블리시티권의 등장입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이 자,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전에 미국 법원에서는 유명인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 성명초상권 침해에 대해 정신적 피해,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퍼블리시티권으로, 경제적 이익의 침해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정신적 피해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프라이버시권과 개인과 관련 있는 초상 이름 등을 활용해서 유명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퍼블리시티권, 이해가 됩니까? 자, 이 권리의 주체는 어느 정도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이었겠죠. 근데 요즘은 또 사실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 등이 이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는 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유명인인지 혹은 알려지지 않는 일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의 확대죠. 유명인에서 일반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 유명한 정도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중요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죠? 알려진 정도에 따라 시장 가치가 확정되죠. 선생님도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블로그에 방문객 수가 많으면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 블로그도 가치가 매겨질 수 있겠죠. 그 유명한 정도는 결국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중요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옛날 처음에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자, 손해배상액 산정액의 중요한 요소는 결국 유명한 정도가 되겠죠. 자, 유명한 정도의 의미는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자, 퍼블리시티권의 권리, 주체 확대와 유명한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이 확대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도는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초창기의 퍼블리시티권은 전적으로 개인의 성명, 초상의 공개 가치 남용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공개 가치를 나타내고 광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인격적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상당히 커졌죠. 자, 목소리, 극중 역할, 분장 모습 혹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까지 그렇게 넓은 범위까지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 보호 범위 확대입니다. 자, 인격적 요소를 보여주는 예들은 이런 거죠. 목소리, 극중 역할, 분장 모습 혹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자,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은 개인을 표상하고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우리도 엄밀한 의미에서 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입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이 보호 범위의 확대와 대상, 퍼블리시티권의 못하겠죠. 보호 범위 확대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은 개인을 표상하고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입니다. 쌤이 이 문제를 계속 내는 이유는 국어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보고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이고요. 자, 이거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등장 배경, 퍼블리시티권의 권리 주체와 보호 범위의 확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선생님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에 이어진 내용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자, 오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